안녕하세요. 주식시마론 권미란입니다. 내년 자산시장의 세 가지 키워드로 인플레이션, 매출, 투자가 꼽혔습니다. 신영증권이 오늘 100년 만에 나타난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단단했던 공급망의 바퀴에 균열이 일어나면서 앞으로 공급발 인플레이션에 적극적으로 해지하는 투자 전략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방법은 바로 투자라고 합니다. 기업들이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종료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단가를 인상하고 재고를 축적하고 또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인플레이션과 매출, 투자 세 가지 키워드에 부합하는 업종으로 반도체와 에너지 업종, 그리고 게임 업종, 또 폴더블폰, 배터리, IT 장비, 조선, 에스테틱 장비 같은 업종을 꼽았습니다. 또 내년의 이슈로는 두 번 있을 내년의 우리나라 선거, 3월의 대선과 6월의 지방선거를 꼽았는데요. 특히 6월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우리나라 정책의 전환점이 크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형 IPO로 인한 수급 쏠림, 또 2023년 양도 차익 과세 부과에 따른 수급적인 부담감, 이런 것들이 내년도에 또 수급의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오늘 시장 이해할 수 있는 주제 지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 공개하죠. 오미크론 확산, 제약 바이오 섹터 투자 전략은? 오늘 바이오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볼 텐데요. 교보증권 윤여민 팀장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이야기가 지지난주 금요일부터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와 관련한 뉴스의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일단 얼마 전에 오후장에 울산에서 오미크론 의심 환자가 발생했다라고 해서 또 한 차례 크게 네. 흔들렸고 네네. 확인해 봤더니 울산이 아니라 이제 인천 쪽에 들어와 있는 확진자가 오미크론 네네. 확진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도 오미크론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일단 중요한 건 그 미국과 또 우리나라의 그 확진자, 오미크론 확진자가 경증이거나 호전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네. 또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죠?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오미크론이 사실은 그렇게 이슈화 된 거는 그렇게 크게 길게 되진 않은 것 같아요. 한 1, 네.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예. 사실 이제 스파이크 단백질의 돌연변이 32개가 발생하는 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오미크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중에 이제 16개 돌연 변이를 보유한 델타 변이보다 그 수가 이제 2배가 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인체 세포에 좀 흡착해서 증상을 좀 발현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이제 전 세계 우려대로 좀 상당히 전파력이 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26일 정도쯤 됐을 겁니다. 지금 WTO 관련돼서 이제 급히 이제 회의를 주관을 했고 관련된 글로벌 제약사들이 성명을 좀 내놨죠. 빠르게 WTO. 그다음에 좀 급격하게 지금 어떻게 보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더나부터 시작해서 화이자, 노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등 대부분의 이제 글로벌 이제 제약사들이 빠르게 좀 회의를 하고 성명을 좀 발표를 했는데 다만 이제 모더나 CEO가 좀 최근에 좀 발언을 했던 부분이 상당히 우리나라 증시에 좀 악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델타 변이와 같은 수준의 어떤 기존의 백신은 좀 어떻게 보면 오미크론에 제대로 이제 반응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좀 발언을 했을 때 네. 좀 시장이 흔들렸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이후로 계속 지금 뉴스플로우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뭐 한 2주 정도의 데이터가 더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오미크론에 대한 지금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해석을 하는 것뿐이지 정확한 팩트가 나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이제 전파가 되고 어떻게 이제 감염률이고 이런 거에 대한 임상은 아직까지 좀 진행 단계에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제가 볼 때는 확실하게 이게 어떤 변수가 있다라고 말하기 힘듭니다만 주식시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내부 변수라기보다는 외부 변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좀 상당히 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확진자 수가 정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1,000명, 2,000명 할 때도 상당히 좀 시겁을 했었는데 네. 이제는 5,000명 수준까지 가는 걸 보면서 예. 사실은 이제 정부 당국에서도 지금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좀 유보를 했고 이제 앞으로 2주간 특별 방역 대책을 좀 시행한다고 밝혔는데 아마 계속해서 그 어떻게 보면 방역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미크론 관련된 지금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들
뭐 의심 사례 발견이 있었지만 결국 5명이 확진이 됐고 계속해서 좀 그게 수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에서도 계속 확진자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또 이제 최근에 보면 긍정론에 대한 부분도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들, 아직까지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뭐 어느 정도 이렇게 구체적인 부분은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어떤 사례를 봤을 때 좀 경증의 어떤 환자만 좀 보이지 않나라는 좀 어떤 그런 긍정론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오미크론에 대한 부분을 좀 단정짓기는 쉽지 않다. 다만 확실하게 좀 이런 부분을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특히 이제 최근에 증권 시장에서 봤을 때 뭐 진단키트 관련된 쪽에도 움직였습니다만 또 진단키트가 뭐 오미크론을 이제 진단할 수도 없다라는 뭐 그런 또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은 이게 어떤 게 이제 진실이고 어떤 게 정말 팩트인지에 대한 부분이 좀 명확하게 저는 좀 갈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 뭐 외부 변수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시장에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뭐 그중에서도 어쨌든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지금 기존의 진단 키트로 어쨌든 코로나를 판별은 하지만 오미크론을 판별하기는 어렵다. 오미크론 판별은 불확실하다라는 측면에서 진단 키트 쪽의 모멘텀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를 진단할 수 있다고 발표한 AMS 바이오라는 그 회사의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바이오스마트가 또 한 차례 움직이기도 했고요. 진단 키트의 개발도 좀 더 필요한 상황이고, 백신 역시도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대한 관찰 기간이 끝난 이후에 또 개발 단계에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전에도 사실은 시장은 좀 과열이라든지 인플레이션, 또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우려가 많았고 부담이 있었는데 울고 싶을 때 뺨 맞은 격으로 낡은 악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또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리는데요. 자, 이 기회를 가지고 이제 정치권에서는 백신을 맞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좀 더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또 강하게 얘기하면서 백신과 마스크만 있다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대상일 것이다. 우리는 좀 더 배워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률이 높잖아요. 부스터샷까지 지금 많이들 맞고 계시죠? 그러니까 일단 부스터샷은 이제 부모님 세대들부터 이제 좀 예. 접종 시작이 됐고 있고, 사실은 이제 진단 키트는 어떻게 보면 그냥 진단 여부를 이제 밝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백신이나 치료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제가 볼 때는 백신이 그나마 가장 좀 최선의 대안이 아닐까. 사실은 뭐 치료제는 아직까지 뭐 개발 중에 있고 뭐 지금 승인을 좀 대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우리나라까지 오기에는 좀 분명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결국은 백신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백신도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확진자를 좀 줄이는데, 속도를 줄이는 데는 제가 볼 때는 좀 어느 정도 한계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다만 이제 백신을 통해서 사망률을 줄인다거나 어떤 통증의 강도를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백신이 가장 어떻게 보면 좀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백신 개발에 상당히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 백신 주권이란 말이 최근에 좀 유행했었죠. 그에 따라서 백신을 가진 어떤 국가만이 좀 어떻게 보면 리오프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네. 좀 경제 회복에 대한 부분에서 어떻게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그래서 백신 불평등이란 말까지 나왔어요. 네, 여전히 이제 아시아, 특히 아프리카 쪽은 여전히 접종률이 예. 좀 낮은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백신이 남아돌아도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백신을 이제 많이 맞았고 또 개발에도 뛰어들었지만 아직까지는 성과가 나오진 않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최근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임상 3상을 좀 진행을 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상당히 SK 바이오사이언스에 좀 드라이브를 좀 거는 모습을 보면서 그 백신 개발에 대해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좀 책임이 무겁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그 국내에서 지금 여러 가지 좀 백신 관련된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까지 8곳이 지금 임상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중에 SK 바이오사이언스 한 곳만이 임상 지금 3상에 진행 중에 있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 백신 후보 물질이죠. GBP 지금 510 관련돼서는 이제 임상 1상, 2상에서 이미 이제 면역과 관련된 반응에서 안정적인 어떤 안정성까지 확보를 한 상황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미국의 노바백스 백신 방식을 좀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좀 가장 빠르게 우리나라에 국내 백신을 좀 제공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국내에서도 임상을 좀 많이 진행을 했죠. 특히 이제 고려대 구로병원에서 이제 14개 기관이 같이 좀 참여를 했고요. 지금 328명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임상 1상 이상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상당히 좋은 어떤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제 99% 이상의 지금 코로나19 무력화 중화 항체 형성이 된 결과를 좀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 임상 상상까지는 상당히 좀 순항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내년 상반기에 분명히 좀 국내 백신 1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국가별로도 지금 승인 과정의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좀 어깨가 무겁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제가 볼 때는 국내 백신에 대한 부분들 우리나라에선 여전히 좀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을 좀 더 지켜보시면서 지금 백신에 대한 부분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SK바이오사이언스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후보입니다. 일단 3상에 지금 진입해 있는 상태이기 네.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고요. 뭐 그동안 주가에 반영이 됐다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확인하고 싶은 것은 mRNA 네. 백신과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하는 백신이 효능 면에서 큰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의학 전문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결국 이제 타입의 문제인 것 같고요. 최근에 뭐 mRNA 관련된 쪽이 훨씬 더 지금 뭐 백신이 많이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실 뭐 노바백스 백신도 제가 볼 때는 그런 성능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같이 개발을 하고 있는 이제 그 SK 바이오사이언스 말고도 mRNA 쪽으로도 지금 백신이 개발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좀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어쨌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가장 좀 빠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노바백스 관련된 쪽을 먼저 좀 맞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미크론 이슈가 확산되기 전에 또 우려를 자아냈던 것은 이 국내에서도 10세 미만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라는 부분인데요. 11월 말이더라고요. 10세 미만 사망자의 첫 사망자가 산모 뱃속에 있는 태아였습니다. 산모가 먼저 확진을 받고 그러고 나서 사산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 그리고 또 최근에 10세 미만 사망자가 또 나왔는데요. 초등학생으로 알고 있고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었고 기저질환 가운데 확진 이후에 사망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어린 계층, 어린 친구들에게는 이 코로나가 좀 위협적이지 않다라고 했던 기존의 통념을 좀 없는 이런 사례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백신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초등학생들도 맞고 있어요. 화이자 백신을 맞더라고요. 제 아는 지인도 지금 초등학생이 네. 맞았더라고요. 관련해서 이제 CMO, 또 CDMO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백신 수요가 어쨌든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코로나 장기화되면서. 예, 일단 예. 이제 치료제가 나오면서 뭐 백신이 필요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는 좀 계속 나왔지만, 예. 일단 당분간은 계속 같이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 백신은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매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CMO죠. 위탁 생산이라든지 위탁 개발 생산인 CDMO에 좀 상당히 매수세가 몰리거나 관심이 쏠리지 맞아요.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좋은 모멘텀은 아닙니다. 좋은 모멘텀은 아닙니다만, 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코로나19가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CMO랑 CDMO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 관련된 백신의 수요가 좀 지속이 되고 있고, 제가 이제 이 방송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던 특히 이제 이런 예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통적인 항암 관련된 뿐만 아니라 이제 기술체를 전달하는 이제 물체들이 계속 개발이 되면서 관련된 이제 새로운 유형의 치료제가 등장을 하면서 CMO 쪽도 사실 코로나19 백신 말고도 다른 네. 좀 모멘텀이 많이 생긴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바이오 의약품 쪽에서의 어떤 시장 규모는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CMO 생산 같은 경우 2020년에 18% 정도였는데 2025년에는 24%까지 좀 증가할 것으로 보면서 사실 그 바이오 시장에서 CMO의 좀 상승도 상당히 좀 눈여겨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이제 뿐만 아니라 글로벌 CMO들의 좀
공격적인 캐파가 좀 이렇게 공장 증설이 좀 지속이 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결국은 뭐 2차 전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얼마나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이제 늘려가면서 매출액을 늘려갈 수 있느냐. 결국 이제 공장을 증설한다는 건 그만큼 시장이 커진다는 것이고요. 거기서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갖고 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만큼의 어떤 시간이 걸리고 또 투자 금액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 제약바이오 섹터가 결국은 뭐 꿈을 먹고 사는 섹터라고 보다는 이제는 정말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공장 증설을 하고 거기서 좀 캐파가 늘어나고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는 어떤 그런 약간 제조업의 어떤 특성을 띠는 어떤 그런 쪽으로 넘어가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최근에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백신뿐만 아니라 부스터샷까지 또 어떻게 보면 추가적으로 접종을 하면서 계속해서 어떤 매출에 대한 어떤 수요가 좀 계속 생기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뭐 ADC라든지 이런 전달물체 관련된 쪽으로도 위탁 생산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분명히 좀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좀 지켜봐야 할 어떤 산업군이 아닌가 싶고 또 대표적으로 제가 종목을 한 2개 정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뭐 CMO 쪽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이제 4공장 지금 좀 돌아가려고 하는 좀 채비를 하고 있는데 이미 5공장, 6공장을 지으려고 또 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의 규모의 경제학으로 사실은 이제 글로벌 CMO를 다 지배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좀 느낌을 받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금력도 풍부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현금 흐름도 좋다는 네, 얘기죠. 결국 이제 삼성그룹에서 봤을 때 반도체뿐만 아니라 바이오도 이제 미래의 산업으로 찍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좀 이러한 좀 전략이 좀 통하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 이제 내년에 좀 연결 재무제표로 봤을 때 매출은 1조 8천억 정도, 약 한 2조 정도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지금 한 6,6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연평균 성장률이 뭐 지금 영업이익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18% 이상, 그러니까 두 자릿수의 성장은 계속 지속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내년에 이제 3공장 가동률이 좀 올라가는 점에서 봤을 때 지금 매출의 고성장세가 좀 지속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mRNA 관련된 쪽으로도 백신 생산 사업도 계속해서 본격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특히 이제 mRNA 좀 DS죠. 원료 의약품 좀 생산 설비를 좀 구축 중에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일단 모더나랑 계약을 했고요. 또 최근에 미국 그린라이트와 이제 코로나19 mRNA 백신 좀 계약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일괄 생산, 이제 CDMO 쪽으로도 지금 이제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가 볼 때는 좀 대장 역할을 하면서 지금 방향성을 잡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제 ST팜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좀 지금 시세가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뉴클레오타이드 이제 올리고라고 하는데 올리고 핵산과 관련돼서 CMO 지금 설비 증설에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해서 지금 모멘텀이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3분기에 흑전으로 좀 영업이익이 돌아서면서 최근에 이런 흑전 어떤 영업이익을 좀 바탕으로 해서 생산 역량을 좀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지난 11월 24일이죠. 올리고 생산 설비를 최대 2025년 7톤까지 확장하는 계획을 하면서 1,500억에 어떤 지금 공시를 냈습니다. 결국 앞에서 말씀드렸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마찬가지로 결국 이제 실적이 나오고 그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캐파를 증설을 하고 거기에 따라 또 다시 한번 실적이 나오는 선순환 구조를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CMO랑 CDMO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좀 탑으로 놓고 좀 어떤 움직임의 흐름을 좀 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두 가지 종목, CMO, CDMO 관련 종목은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하락하긴 하지만 5거래일 만에 하락이고요. 제한된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렇게 증설을 해 나가면서 그 안에 수주로 가득 채워 나가면서 실적이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내년 1조 8천억 원 정도의 매출액이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2019년만 해도 코로나 이전만 해도 7천억 원이었는데 1조가 몇 년 사이에 더 붙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재무제표 보시면은 굉장히 좋고요. 뭐 다만 아쉬운 점은 배당금을 주지 않는다는 게 네, 좀 아쉽죠. 주겠죠? 이제 삼성그룹의 어떤 배당금 정책을 본다면 예. 이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만 뭐 네. 거기까지는 제가 잘 네.
알 수가 없죠. 근데 네. 줘야 되고 줘야 할 겁니다. 예, 주식을 이렇게 상장했을 때는 이 이익을 났을 때 배당을 하는 게 또 미덕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디스카운트 요인이기도 한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동안 주가 꾸준하게 이제 한 2019년 대비해서 3배 정도 성장을 했고요. 앞으로도 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ST팜 같은 경우는 오늘 급등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수주 소식이 나왔고 예. 또 사실은 이제 캐파 관련돼서 그러니까 그 설비 수주가 나왔던 공시가 나왔던 지금 24일 좀 기점으로 증설한다고? 해서 증설한다고 기점이 나온 후부터 예. 지금 수급이 드라마티컬하게 좀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11월 24일을 좀 기준으로 해서 기관, 이제 투신 사모펀드 연기금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연기금의 매수가 좀 상당히 크게 잡히고 있는데 여기에 또 수주 공시까지 나오면서 사실은 이제 매출에 대한 부분이 확실히 좀 강해지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봤을 때 ST팜 같은 경우는 지금 4월에 좀 만들었던 전고점을 향해서 돌파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 거의 차트가 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아무래도 뭐 커브를 같이 만든다기보다는 약간의 좀 흔들림은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좀 전고점에 대한 부분을 좀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트라이하려 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또 최근에 ST팜 관련된 좀 종목 리포트들이 몇 군데 나오면서 지금 목표가를 올려잡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이제 설비 투자 이꼴 이제 목표가 상향이라는 네. 그런 공식이 좀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래 배터리에 통했던 네. 공식이기도 한데 네. 바이오 쪽으로도 이러한 조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설 이슈에 뒤이어서 나온 오늘 수주 공시도 호재로 크게 작용하면서 장중에 10%까지 급등을 했었는데요. 절반 정도 상승 탄력을 줄였습니다. 지난해 매출 대비 9.2% 규모의 114억 원 규모의 수주가 나왔습니다. ST팜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올리고 헥산, 올리고 땡땡땡이라고 하는 네. 그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관련해서 신약을 개발하고 원료의약품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CDMO 기업입니다. 자, 이렇게 이슈들을 쭉 정리해봤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탑픽을 한번 꼽아보도록 할 텐데 바이오즈 탑픽 어떤 종목 주실까요? 이제 제가 이 방송에서 처음 아마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은데 일단 라파스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라파스가 사실은 이제 좀 화장품 쪽에서 제가 볼 때 먼저 유명해진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마이크로 니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피부를 통해서 각종 성분을 전달하는 약간 미세침 패치 체형 제품을 좀 개발하고 생산하는 기업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마이크로 니들 같은 경우 체내에서 용해성으로 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 주사를 조금 무서워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큰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 회사가 최근에 이제 알레르기 비염 면역 치료제 DF19001에 대해서 한국식약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 시험 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알레르기 비염 면역 관련된 임상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관련된 시장이 좀 상당히 크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연간 한 11% 이상의 좀 성장세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회사의 어떤 좀 성장률을 좀 기대봐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 좀 백신과도 좀 연관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이제 마이크로 니들을 기반으로 해서 백신 패치를 좀 개발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mRNA 백신과 관련돼서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유수의 제약사들과도 좀 개발을 진행 중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글로벌 이제 헬스기구 연구기금이죠. 라이트 펀드로부터 지금 백신 치료제 개발을 지금 지원을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모멘텀이 좀 네. 상당히 많이 생겼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백신을 직접 개발하는 건가요? 아니면 백신 패치를 백신 개발하는 패치를 건가요? 개발하는 거죠. 근데 네. 이제 백신을 이제 패치에 담아서 이제 테스트를 하면서 어떤 부작용을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체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 신약을 새로 개발을 한다거나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헬스케어 기계로서 좀 어떻게 보면 적합한지에 대한 부분을 좀 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임상이 오래 걸리거나 좀 어떤 부작용이 있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좀 이 회사가 좀 특이한 게 최근에 그 정도현 대표가 1만 주 정도 잘하는 지분을 추가로 좀 취득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언제 취득했죠? 예, 11월 달에 지금 11월 말쯤에 좀 취득을 했는데 이게 예.
보통 장내에서 만주를 좀 취득을 하면서 4억 7천만 정도 규모로 좀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2일에 좀 취득을 했네요. 이에 따라서 대표이사 지분이 24%로 좀 증가를 했는데 보통 대표이사가 이렇게 장내에서 자사주를 좀 매입을 한다는 거는 어떤 기업의 성장성이라든지 경영의 안정화에 대한 면에서 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자사주를 좀 매입하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마이크로 니들의 어떤 백신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어떻게 보면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분명히 지금 한번 8월 달에 시세가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거의 지금 절반 이상의 되돌림이 나왔고요. 이제는 최근에 보게 된다면 백신과 관련된 부분이 다시 한번 좀 모멘텀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다시 한번 반등의 어떤 기미를 보일 수 있지 않아 생각을 하면서 오늘 토픽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라파스 백신뿐만 아니라 에스테틱 미용 쪽으로도 수요 증가 기대를 안고 있는 그런 니들 패치, 마이크로 니들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장내 자사주 매수, 대표이사 매수도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네. 하셨는데요. 얼마까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제약바이오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위아래 진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예. 일단은 위로는 좀 높게 열고 그래서 전고점 한 8만 원 정도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네. 일단은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4만 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4만 원대가 제가 볼 때는 거의 쌍바닥을 좀 지지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4만 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47,000원대인데 4만 원 중반 정도가 대표이사가 매입한 그 가격대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11월 말에 매수했다고 하니까요. 라파스 목표가 8만 원, 손절가 4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바이오주 탑픽 알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섬유 의복 섹터 2021년 리뷰, 2022년 전망. 소비재, 의류주가 큰 주목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4분기에 대해서도 좀 기대를 받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최근 현황들 살펴볼게요. 예, 일단은 실적은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재미는 없습니다. 주가 재미없고 분명히 지금 시장의 관심권은 좀 멀어져 있는 상황인데 뭐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이 주식시마론에서 상당히 재미없고 좀 소외된 섹터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리다 보니까 일단은 좀 미리 선점한다는 측면에서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사실 이제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가장 좀 피해를 많이 봤던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섹터가 좀 상당히 좀 억눌리면서 특히 이제 2020년, 특히 2021년에 상당히 좀 최악의 한 해를 보냈었는데 다행히 올해부터, 그러니까 2021년 올해부터 좀 강하게 반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한 5월, 6월 때는 약간 좀 우리가 말하는 보복 소비가 좀 있었죠. 거기서 특히 이제 백화점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거기서 의류에 좀 어떤 소비세가 상당히 탄력을 붙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0년에는 좀 피해가 컸었고 2021년 올해는 좀 회복세를 좀 보이고 있고 특히 내년 이제 2022년에는 약간 2019년도로의 어떤 정상화가 예상이 되지 않나라고 좀 어떻게 보면 좀 키워드를 정리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 이제 국내 의류라든지 신발 소비 판매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15%좀 증가를 하면서 한 71조 정도 원을 좀 규모를 형성할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코로나19 대비했을 때 상당히 빠르게 좀 올라오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래서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전체 소비 판매가가 그래도 전년 동기 대비 7%, 전년 대비 7% 증가할 것 같고 내년에는 한 이제 6% 정도 성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류의 가장 좀 메인 채널이죠. 백화점 채널이 그래도 16% 이상 지금 연단위 좀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의류 섹터가 좀 상당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의류 섹터 특히 섬유 의복 섹터 관련돼서는 좀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첫 번째가 브랜드고 두 번째가 OEM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브랜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상품을 만들어내서 이제 그 브랜드를 좀 팔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서비스업일 수 있고요. 여기 들어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엽기저가 좀 어느 정도 형성이 됐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엽기저가 좀 형성됐었는데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소비가 심리가 좀 일어나고 있고 이동이 좀 되면서 다시 한번 지금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주목을 받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의류 판매가 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좀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연 소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여행도 그렇고
뭐 이런 의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거의 한 2년 정도 소비가 약간 좀 밀려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연 소비는 충분히 아직까지도 기대해 볼 만하다. 이에 따라서 올해보다는 좀 내년에 이연 수요가 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생각보다 가격 구매력은 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19로 좀 지금 자영업이 힘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가격 구매력이 올라가는 또 가구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이연 수요를 좀 뒷받침할 구매력도 좀 상당히 올라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브랜드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는 좀 내년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OEM 같은 경우는 이제 브랜드보다는 좀 더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좀 그 성장성이 길게 좀 지속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우리나라 OEM 업체들의 대부분의 지금 최종 소비가 미국에서 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소비 시즌에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죠. 물론 이제 뭐 얘기는 많습니다. 미국의 이제 소비 시즌이 시작이 됐지만 코로나19 이전과는 좀 약간 못 미치는 상황이다라고 펼쳐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다만 이제 2019년 대비했을 때 의류 소비는 분명히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재고 규모가 상당히 적습니다. 재고 규모가 적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고를 확충하려고 하는 수요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 OEM 업체들 중에서 좀 대형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 좀 협상력이 좀 상당히 좀 증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저가 마진을 이제 이용한 어떤 대량 수주보다는 고마진의 수주를 통해서 이익률 개선이 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브랜드보다는 OEM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수익성을 좀 동반한 외형 성장이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브랜드 얘기하면서 중국 얘기해 주실 줄 알았더니 네, 네. 중국에서 뭐 인기 있는 브랜드 이런 거 얘기해 주실 줄 알았더니 다른 쪽으로 이야기가 갔습니다. 그리고 OEM은 외형 성장, 수익성의 개선세 주목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업종에서 이제 올해 회복세를 보이고 내년 정상화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올해 섬유 의복 섹터를 리뷰하는 한마디는 턴어라운드일까요? 네, 맞습니다. 좀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큰 폭의 회복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앵커님도 이제 그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그 한 달에 생활비 중에 이제 의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마 올해 초보다는 이제는 조금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 현재 시점에서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이런 측면이 결국은 이제 체감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코로나19 발병으로 가장 감소했던 품목 중에 하나가 지금 의류였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 2020년 작년에 가계 의류 소비 지출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거의 17%나 좀 감소를 하면서 사실 의류업계가 상당히 힘들었던 시간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이 올해는 좀 점진적으로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어떤 국내 소비 심리도 좀 살아나고 있고요. 또 경기도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1월 달에 수출 지표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수출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그 기록을 깨는 듯한 계속 지금 어떻게 보면 수출이 잘 되고 있는 부분에서 봤을 때 경기 성장률은 지금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 소매 매출 같은 경우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지금 뭐 의류 소매 매출 같은 경우는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11% 이상 증가를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완벽하게 턴어라운드가 좀 이루어지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상반기에 분명히 좀 기저효과가 좀 컸던 부분은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본격적인 성장은 좀 하반기부터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 이제 상반기에 의류 소비가 좀 큰 폭으로 증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총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 본격적인 어떤 의류 소비의 기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지금 올 9월부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9월, 10월, 11월이 지금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지금 네. 어떻게 보면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년 대비 성장폭이 크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 시기가.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상반기는 몸풀기를 했으면 이제 예. 하반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어떤 성장세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 이제 올해 의류라든지 신발 소비 판매량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6% 이상 좀 성장이 가능을 하면서 약간 약 76조 정도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지금 올해 시장은 2019년, 20년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19가 오기 이전에 어떤 시장으로서의 어떤 회기를 알리는 완벽한 신호탄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이 시장 섹터 전체가 지금
터닝 어라운드하는 부분을 목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YOY라고 하죠. 전년 대비해서 나타나는 성장률이 섬유의복업종 상반기에는 턴어라운드를 확인했다면 이제 하반기에 그 성장세를 확인하면서 주가에 반영할 만한 그런 대목들이 남아있다고 판단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내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백화점 가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물건 고르면서 하얀 옷이 있었어요. 네. 겨울 옷이. 이건 좀 잘 안 나가죠? 이랬더니 오히려 이걸 많이 고르신다고. 요즘 왜 그러죠? 왜 그러냐면 너무 안 산 지도 오래됐고 마음이 우울하다 보니까 옷을 더 화려하게, 더 환하게 이렇게 많이 네네.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구나. 네, 아까 보복 소비 얘기하셔서 네네. 내년 전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내년 전망을 봤을 때 상당히 저는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브랜드랑 OEM 쪽에서 보게 되면 특히 OEM, ODM 업체들의 강한 성장이 좀 예상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그 미국의 이제 의류 판매 및 재고 추이가 상당히 견조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10월이죠. 지금 지지난달 지금 미국 내 의료 소비 판매 같은 경우는 261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지금 YOY 26% 성장을 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네. 지금 절대 금액 수준으로도 2019년 대비했을 때 17% 증가한 수준입니다. 여전히 뭐 성장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제 2019년의 어떤 추이를 넘어서는, 미국은 벌써 그런 이제 흐름이 나오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지금 재고 자산이 상당히 낮다라고 좀 보고 있죠. 그러니까 네. 2019년 대비 10% 정도 재고는 낮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마켓 입장에서는 지금 재고를 축적하려는 소비도 있고, 지금 소비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팔려는 소비도 있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해서 지속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제 이렇게 판매도 잘 되고 재고 축적도 잘 되는 측면을 본다면 미국의 의류업 사이클은 이제 시작됐다. 어떻게 보면 성장의 어떤 초입에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분명히 우리나라도 이런 분명 재고의 어떤 수요가 축적이 동시에 일어나는 이런 사이클 분명히 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과 약간의 좀 디커플링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지금 의류 같은 경우는 분명히 소비가 다시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다만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지금 계속 나오면서 과연 이제 이렇게 지금 주가와 관련된 부분에서 제대로 가는 게 맞는지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드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특히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소비가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2019년에 대비했을 때 좀 확인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좀 부정적인 전망은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연말에 쇼핑 시즌이 좀 끝나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지금 여러 업체들에서 특히 여러 리포트에서 보게 된다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그동안 10% 이상 좀 증가하는 어떤 분명히 소비 효과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분명히 이러한 어떤 중요한 모멘텀이 우리나라의 OEM, ODM 업체에게는 중요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에서 지금 상당히 지금 물건을 팔고 있는 바이어들 같은 경우도 분명히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나타나면서 목표 주가가 좀 상향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뭐 이제 코올스 같은 회사 같은 경우는 3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 지금 전년 동기 대비 16%좀 증가를 하면서 상당히 높은 마진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주요 업체들의 지금 이제 회사들의 매출액 가이던스가 상당히 올라가면서 목표가도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또 유통업체들의 지금 컨센서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타겟이라든지 월마트 같은 이런 좀 유통업체들 같은 경우도 지금 매출이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특히 이제 유통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강조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보게 된다면 분명히 우리나라도 그런 수혜를 분명히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류와 신발의 소비 심리, 구매력, 그리고 재고를 쌓으려는 움직임들 예상을 하면서 업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들을 해주셨는데요. 뭐 이미 주가가 꾸준하게 올라갔던 종목들도 있습니다. 뭐 FNF라든지 효성 TNC. 효성 TNC는 작년 3월 대비해서 12배 네. 주가가 10배거가 나왔어요. 좀 네. 몰랐어요. 효성 TNC, 스판덱스 이 기업이 고점 찍고 나서 좀 조정받고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골프, 의류 등등 해서 시장에서 주목했던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 섬유 의복업 쪽의 탑픽은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이제 좀 많이 오르지 못했던, 최근에 좀 주가 조정을 많이 받았던 종목 하나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예. 이제 한세 실업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일단 최근에 좀 매수세는 좋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외인, 기관의 어떤 양매도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좀 디스카운트가 많이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3분기 좀 매출액이 약간 좀 감소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베트남의 락다운 영향 때문에 네. 30% 정도 감소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분명히 4분기에는 좀 기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베트남 법인의 정상화뿐만 아니라 전방의 바이어들의 강한 이제 재고 확충 수요를 좀 감안을 한다면 분명히 4분기에는 뭐 매출이 15% 이상 좀 증가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수익성 측면에서 봤을 때도 뭐 지속적인 오더 증가세 외에도 생산 효율 개선으로 인해서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308억 원 정도 흑전을 좀 기록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연말 쇼핑 시즌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바이어들이 좀 재고 소진을 좀 채우기 위해서 좀 오더를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이제 뭐 한세시럽 같은 이제 대형 OEM 업체들의 어떤 오더가 좀 집중되지 않을까 여기서 분명히 협상력을 좀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 따라서 올해 지금 사실 이제 좀 3분기 약간 힘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결국 4분기랑 내년을 보게 된다면 충분히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특히 이제 내년 같은 경우 매출이 이제 한 올해 대비했을 때 한 12%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한 7% 이상은 좀 증가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미국의 어떤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글로벌 이제 OEM 업체로서의 분명히 협상력이 높다는 부분을 봤을 때 충분히 현재 주가는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세실업도 원화 약세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달러를 벌어들이기 때문에 달러화가 강세일 때 수혜를 받는 기업이고요. 그럴 때 환율 효과가 일어나면서 또 서프라이즈한 실적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3분기 실적이 감소했던 것이 오히려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는 그런 한세실업 주가 움직임 보면서 전략 세워볼게요. 예, 일단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 이제 4월, 8월, 이제 12월에서 지금 거의 쓰리바닥을 좀 약간 형성하는 느낌이 좀 있는데 일단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약간 단기 바닥을 지지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분명히 체크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볼 땐 충분히 좀 주가의 조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정고점 대비해서도 거의 한 30% 이상 좀 조정은 나온 부분은 분명히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네. 따라서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다만 좀 리스크를 위해서 손절가 같은 경우 15,300원 타이트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좀 정고점 근처인 28,0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매출 확대와 수익성 개선이 예상되고 있는 의류 OEM주 한세실업 현재 주가 역시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매력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담 없는 가격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선의 매수 관점 그리고 목표 주가는 28,000원, 손절가는 15,300원 제시하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주식 시마론에서 두 가지 주제 또 다뤄봤습니다. 바이오 그리고 의류주였는데요. 바이오는 2주 전에 또 윤여민 팀장과 얘기했을 때 바이오는 정말 안 되나 봐요라고 얘기하고 나서 계속해서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양봉들을 내고 있는 종목들도 많이 보이고요. 뭐 물론 급락하는 종목도 눈에 띕니다. 그리고 의류주 가운데서도 기회 요인들을 찾아봤습니다. 오늘 시장은 저가 매수죠. 예, 저가 매수 들어오는 많은 대형주들 눈에 띄고 있고요. 또 섹터들 순환매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재택근무, 재택치료, 또 재택교육 관련한 종목들도 함께 움직입니다. 코로나 여파죠. 자, 오늘 장 끝까지 계속해서 상승세를 코스피가 유지할지 종가까지 함께 보시고요. 코스닥은 하락이긴 하지만 970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전해드렸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장 마감 잘하세요. 고맙습니다.